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물론 출두 안 하겠죠.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총체적인 노력, 이것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만큼 당황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 부분들을 증거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어제 갑자기 오후에 비상의원총회라는 걸 했죠. 근데 의원총회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린 안건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법률지원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지원단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지, 그걸 왜 의원 등의 총의를 묻는 쪽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 자체가 국민들 눈에 보면 좀 우습다. 더군다나 본인도 변호사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자,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스운 거죠.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을 왜 의원총회한테 미루느냐. 그러면서 또 의원총회는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뭐 우리가 의견을 모았다. 글쎄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교하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지금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걸 의원총회에 붙이겠다고? 결국은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둘이 상의해서 야, 이거 의총에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나름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 계산은 뭐냐면 본인의 출두 문제까지도 어찌 보면 이건 작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의 본질과도 상관없고 그런 부분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인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질하고도 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총회에 붙여서 자, 같이 논의해보자. 이거는 의원 전체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걸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거대한 늪 속으로 의원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만 전략적으로 지금 의원총회, 의원 전원을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거기로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왕좌왕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러면 의원총회 의견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쇼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응하지 않을 거라고요. 본인은 다 정해놓고 의원총회에다가 일종의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그냥 투표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의원총회를 끌어들였다. 자,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법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물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법사위에서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 제가 어저께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산 넘어 산일 뿐만 아니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역발상을 통해서 그래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것도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결국은 본인의 부인까지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집권당 대표라도 당연히
심판대에 올려야죠. 그게 왜 보복입니까?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윤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정치적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윤 대통령은 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1년 1개월을 집중 수사했는데 거기서 기소도 못했다 하는 사실 법률적으로 판단할 테니까 그러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뒤늦게 뭐 당론 채택? 글쎄 당론 채택으로 해도 김도 법사위원장이라는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불쑥 일부 철험의 멤버들이 그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 제안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냥 거기에 올라탄 계산도 제대로 안 해봤다. 이 또한 우왕좌왕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황당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 이 세 가지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기소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라는 거를 채택을 했고요. 여기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발 요지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뭐 이런 혐의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맞서서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이걸 더 씌워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처음에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거를 들고서 공수처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 자기네들도 곧바로 알았는지 이제 이걸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황당한 일입니다. 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설령 허위사실 유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소추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임 중에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공소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늘이 6일이니까 사흘 뒤에 공소시효가 끝나죠. 그러니까 그걸 의식해서 서둘러서 고발했다? 그러면 차라리 얘기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했죠. 그럼 5월 11일부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자, 양분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5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경우 9일이었던 공소시효는 5년 후인 2027년 9월 9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그 왜 어제 9월 5일 날 그러면 윤 대통령을 고발했는가? 그것도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데. 그래서 자, 검찰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검수완박 생각해 보셨나요? 검수완박. 검수완박법은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법이 어떻게 돼 있죠? 시행이 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물론 이 두 가지의 범위를 조금 넓혀놨기 때문에 과거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보다는 범위가 좀 넓어졌지만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한정이 되는데 선거법 위반 부분은 사실은 수사를 좀 마무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9월 9일이 선거법,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입니다. 마무리하려면 그 뒤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 관해서는 연말까지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마무리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죠? 선거법 수사는 직접 수사를 경찰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검찰에 고발했는데 어차피 수사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2027년 5월 11일부터 4개월간 수사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때는 검찰은 선거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검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경찰은 지금도 선거법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2027년 5월 11일 이후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 가면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는 검찰에 지금 고발을 했다. 이거는 그냥 우왕좌왕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고발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도 뭐 거의 인정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 보면 5년 후에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후에 수사가 검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한 거죠. 결국 수사도 하지 못할 곳에다가 지금 고발을 했다. 처음에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었고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본격 수사할 권한이 2027년 5월 11일 이후에 있는데 그때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진다. 자기네들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에 그게 명시돼 있는데 그것도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고발부터 하고 봤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왕좌왕하고 요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그냥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정도니까 가능하지만 이건 만나가도 그만입니다. 만약에 정말 대장동의 뭐 초과이익 환수 또는 화천대유에 불법적으로 그 토지를 그러니까 분양해줬죠? 그거 원래 수의계약 분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배임 행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그 부분은 구속사유가 됩니다. 지금 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정도 가지고 구속할 건 안 되고요. 저 뭐 댓글에 보면 뭐 구속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구속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구속했다가는 역풍을 맞으니까 이거로는 구속 사안이 안 되고 제가 보건대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거는 분명하게 구속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태의 본질 그게 직권남용 또는 뭐 뇌물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기야 했겠습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아마 그 자기 최측근인 김인섭 씨 같은 사람들이 그 대장동 시행업자 아시아 디벨로퍼죠. 아시아 디벨로퍼 사람한테서 받은 돈을 자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 몫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저는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수지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앞에 와 있는 돈은 없을 겁니다.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쌍방울 어딘가에 저수지로서 잠겨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거야 뭐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의 일환이 나왔을 때는 그건 충분히 구속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 그때는 만약에 출두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그럼 체포영장 충분히 발부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발부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이 국회에 가 있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국회로 열어야 하는 상황.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총력 대응을 하려면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우왕좌왕하는 거 봐서는 그런 데에 대한 계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검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당황했구나 하는 것에 명백한 반증이 되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전선을 구축했을 때 그 전선이 공고하지 못하면 그거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어제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방어, 이거를 구축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자체 모순에 빠지거나 하는 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방어 전선을 정말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이 사법적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목이라 제가 민주당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